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12.3 계엄이 남긴 상처는 정말 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코스피는 사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엄 이후에 이 시가총액이 144조 원 증발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원이 넘게 순매도를 하고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비상계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로 인해 줄폐업이 이어진 건데요.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겪는 1일 피해액이 1,800억이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고요. 경제학자들은 이 계엄과 탄핵, 이 국면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회적 갈등 비용이 2,000조가 넘는다. 이 문제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조기 대선을 비정상화돼 있고 어떤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정책 대안이 있는 대선의 장으로 빨리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1,410만 경기도민을 지키는 든든한 큰호랑이 황대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 근래 가장 많이 들었던 사자성어가 출래의 불사춘이라는 거죠. 봄은 왔는데 아직 봄이 온 것 같지 않고 냉랭한 겨울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12.3 계엄이 남긴 상처는 정말 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요. 이 계엄 이후에 이 시가총액이 144조 원 증발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원이 넘게 순매도를 하고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각 이런 행사들이나 어떤 이런 모임들이 취소되면서 이 자영업자들이 겪는 1일 피해액이 1,800억이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있고요. 경제학자들은 이 계엄과 탄핵, 이 국면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회적 갈등 비용이 2,000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 피해들을 5,100만 우리 국민들이 분할 활부로 갖고 있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말 한 사람의 이런 독재자가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수렁으로 빠뜨린 것도 정말 큰 문제고요. 아직도 계엄과 탄핵 국면이 끝났음에도 이 헌재가 깔끔하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파명을 전원일치로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요.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들을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이 이념적 내란 상태를 부추겨서 자기의 양극단에 있는 지지층만을 호소하는 이런 이념적 내란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스럽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이 조기 대선을 비정상화돼 있고 어떤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정책 대안이 있는 대선의 장으로 빨리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먹고 사니즘을 넘어서 잘 사니즘, 그리고 진짜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건지, 경제와 외교, 그다음 산업, 그다음 미래, 교육, 안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핵심 현안들을 서로가 잘 나누고 어떻게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전염병이 닥쳤고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그 재난은 늘 사회적 약자들을 굉장히 더 심탈했고 더 힘들게 했었거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긴급하고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는 두 마리 지표를 이렇게 다 잡았었고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공약들을 보면 이 불법 노점상 이런 계곡들을 단속해서 청정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줬고요. 24시간 닥터 헬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 주빌리 은행처럼 불법 채권들, 우리 서민들의 어떤 불행한 삶을 좀먹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사례들이 있었고, 각종 기본 시리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이게 하나의 정치인이, 하나의 지도자가 1,400만 도민의 삶을 많이 바꿀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모든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시스템화했습니다. 어떤 합법적이고 공정한 구조를 거쳐서 그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이행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용 스포츠 뉴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한 정책 제안이었는데 정당 안에서 처음에 콘테스트를 해서 한 10개 정책 제안으로 선정이 됐고, 그때 당시 이재명 지사님이 그것을 채택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로 한참 도민들이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체육계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서 어려움을 겪는 체육 종사자들의 일자리 지원 사업, 그다음 방역과 생계 지원 사업, 그다음 어떤 그 비대면 스포츠 활성화 사업에서 20억 규모의 정책 자업 사업이었는데요. 채택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체육인들과 도민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체육이라는 그런 어떤 정책 향유를 할 수 있었던 17개 시도가 벤치마킹을 했을 정도로 모범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이 씻을 수 없는 서로 간의 상처를 주게 갈등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허위 사실들, 그다음 되게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비상식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여과 없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우리 한참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그 밑에 연령대 영아기 학생들도 여과 없이 투영해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우리 당의 지지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국가적 명운이 달린 과업을 전 띄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태만 보더라도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안동 산불 사건만 보더라도 중국 간첩설, 그다음 중국을 비호하기 위한 어떤 특정 세력의 개입 이런 것들을 계속 유포하고요. 또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집중적으로 유포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친인척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요. 허위 정보들을 유통시키죠. 요즘에 그런 게 한번 유통되면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이게 제어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500건이 넘는 지금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들, 그다음 어떤 이런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죠. 디지털 폭력들이 지금 양 당의 이런 선거 국면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법률 대응을 통해서 이런 허위사실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게, 또 우리의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게,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갈등을 좁히고 통합 시대로 나아가는 그 희망의 길을 망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저는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정말 큰 해안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요. 또 K-팝이 지구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폭삭 소가수다처럼 제주도에서 어떤 일상을 살았던 하나의 스토리가 세계 온 지구촌 사람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즉 K 컨텐츠의 위력과 저력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것을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측면의 지원이 가능하다. 문화체육의 예산을 국가적으로 보면 1.3%에 불과합니다. 677조 정도 되는 국가 예산 중에 7조를 간신히 넘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한 16조 정도까지 확대를 해서 저작권을 굉장히 많이 보호하고 또 불법 유통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이 K 컨텐츠를 만드는 산업 종사자들과 기업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투자, 또 기업이라 그러면은 벤처라든가 어떤 신입 어떤 부분에 보면 창업자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요. 또 K 인문학 같은 것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의 저력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K 뷰티, K 팝, K 드라마, K 먹거리 이렇게 다양하게 K 콘텐츠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나가는 플랫폼도 한번 제시를 드리고요. 또 제가 체육인한 사람으로서 스포츠 복지국가도 한번 우리 스포츠가 어떤 여가나 어떤 취미 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본권으로 저는 작용돼야 된다고 보고요. 남녀노소 또 어떤 지역 불문하고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 예컨대 지역화폐라든가 어떤 기본소득 재원으로 직간접적 체험에 관람 스포츠든 직접 스포츠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토대를 한번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지방체육회들이 되게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재정권에 대한 권한도 강화시켜줌으로써 민선으로 선출된 우리 17개 시도 우리 체육회 회장님들이 더욱더 공격적이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체육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법 개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업들이 문화나 어떤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려면 법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을 공격적으로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제안은 기후위기 대응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과 맞물려서 조금은 이제는 기업과 이 국가가 해야 되는 경계가 저는 이미 허물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해졌거든요. 잠재 성장력이 있는 인력풀의 양성부터 어떤 플랫폼의 지원까지 국가가 대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되는 시대가 와야 된다. 그래서 문화, 스포츠,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좀 삼박자가 맞물려져서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 보기를, 그래서 문화 강국과 스포츠 강국과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이 세 개를 좀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를 제안드립니다. 어떤 군림하는 호랑이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는, 어떤 시민을 섬기는 그런 큰 호랑이로 남고 싶습니다. 어떤 불의와 불공정, 어떤 적폐와 잘못된 제도로부터 우리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큰 호랑이 황대호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